네, 안녕하십니까. 주택 점검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홈체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정민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5년차가 된 준신축 아파트인데요. 저희가 평소에 주로 신축 아파트와 관련해서 점검 내용 및 관련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색다른 정보를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해당 단지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평소에 살다 보면 신축 아파트보다는 이미 지어져 있는 전에 누군가가 살았던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로 임대차나 매매 다양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정보들을 미리 습득을 하고 관련해서 확인을 하면 좋을지 전달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해당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대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주로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와 관련하여 이태고 시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로 이제 살면서 발생한 하자들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발생하는 분쟁들이 다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문제는 월세, 전세, 민간 및 공공임대를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주로 임대차를 하게 되면 깨끗이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훼손을 하거나 물건이 망가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내가 잘못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항들을 사전에 체크하면 좋고 확인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쟁의 환경 그리고 주로 다뤄지는 요소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양한 항목들에 있어서 노후화에 따른 하자 또는 그에 따른 작동 불량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은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지만 자연재해에 따른 훼손이나 멸실 이런 경우들도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에 있어서는 주로 고의나 과실을 동반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로는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항목들을 보면서 그 기준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대에 보시게 되면 수많은 벽도배들이 있습니다. 이 벽도배는 거실, 주방, 방들 다양하게 있게 되죠. 그리고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 다양한 하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벽도배에서 생긴 하자를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물론 사례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가구나 TV 다양한 것을 둘 수가 있죠. 벽도배와 밀접해 있으면 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생긴 것들이라고 보고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곳들 정말 미세할 수 있지만 일조에 의해서 벽도배가 변색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또한 임대인의 부담으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음료를 쏟거나 벽도배가 과실로 인해서 변색이 된 경우 이런 경우들은 보통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고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 애완동물을 다양하게 많이들 키우시는데 애완동물이 배소변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책임을 보고 있습니다. 책임 부담에 있어서는 계약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는 계약서 자체에 애완동물에 대해서 금지를 두고 있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또한 정말 심한 경우에 벽걸이나 스탠드 에어컨에서도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변색이나 하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오래 방치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문제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보수 처리를 개인이 빨리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집을 처음 들어올 때 열고 들어오는 방화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담 기준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을 열어봤을 때 개폐 불량이 있거나 아니면 문이 뒤틀리거나 부식을 한 경우에는
보통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물건을 옮기거나 들어오면서 파손이 생기거나 고의적인 찍힘이 생긴 경우 임차인의 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부분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 보시게 되면은 많은 상부장들이 있습니다. 상부장에서 생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책임의 기준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상부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 고정 미흡으로 상부장이 탈락을 했거나 그 수평이 안 맞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임대인의 문제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생활을 하다가 너무 과도한 수납, 안쪽에 너무 무리해서 적재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통 임차인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안다라고 하면은 관련해서 조금 더 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랩핑지가 들떴거나 다른 세대들과 봤을 때 공통적으로 생기는 하자들 또한 보통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벽도배를 얘기하면서 에어컨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방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수기에서도 가끔 누수가 생기거나 하는데 정수기에서 누수가 발생을 하고 이에 대해서 신속한 후처리를 안 해서 생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임차인의 부담이 훨씬 더 크겠죠. 네, 이어서 바닥 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타일은 정말 다양한 곳에 있죠. 주로 들뜸이나 크랙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손이 생겼거나 오염이 생기면 보통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손이 좀 애매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들은 타일이 들떠있는 곳이고요. 소리가 명확히 차이가 나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떠 있으면 애초에 시공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 파손이 생겼을 경우 임차인의 문제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퇴거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닥 타일도 한 번씩 두들기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상 있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임차인이시라면 임대인과 사전에 이 관련 내용을 공유를 하시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환기시설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있죠. 환풍기나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너무 오염이 돼 있고 더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임대인이 해줘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또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주로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아닌 필터 교체라든지 청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어서 창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호 같은 경우도 개폐 불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탈락, 부식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빌라 거주하실 때 창호에 염화칼슘을 가끔 여기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로 인해서 부식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 부분이 이제 개입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문제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로 사시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의 하나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항상 우려하고 있는 문제가 동파에 대한 우려입니다. 나중에 내가 잠깐 집을 며칠 동안 비웠는데 동파가 발생을 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 정말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요소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보통 이런 요소들을 보고 있는데 간단히 말을 해서 저희가 동파 예방을 위해 난방을 돌렸다든지 열선을 가동시켰다든지 이와 같이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어느 정도 노력을 가했다라고 하면은 그 책임의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집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차를 살 때 렌트를 할 때에도 동영상을 찍어 놓거나 사진을 찍어 놓거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나중에 반납을 할 때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내 책임이 아닌데 책임이 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정말 많은 하자들이 있고 이게 원래 있었던 하자인지 살면서 생겼던 하자인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입퇴거를 하실 때에는 미리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도
조심을 하는 게, 그 사항들을 미리 확인을 하는 게 나중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에 확실히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게 나중에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막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게나마 정보를 전달을 드렸는데 제가 전달드린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홈체크는 신축뿐만이 아니라 살고 있는 이 주거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